여러분들 기다리셨습니다. 예. 전에부터 예고 드리곤 했었죠. 유창선의 인문학 동행. 제가 아프리카 TV 통해 가지고 인문학 강좌 한다 해보겠다 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예, 오늘이 바로 이제 그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실험입니다. 실험이에요. 아프리카 TV 하면은 그냥 게임 방송, 그리고 예쁜 언니들 하는 방송, 이 방송들이 거의 뭐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뭐 그렇게들 다들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아프리카 TV에서 느닷없이 인문학 강좌를 이제 벌인다. 야, 이게 될지 안 될지 이게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초유의 이제 실험을 제가 이제 하는 건데, 아프리카 TV에서 이런 인문학 강의하는 거, 인문학 강좌하는 거, 이건 아마 이제 처음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청자, 아프리카 TV 시청자들이 이거 생소하지 않을까 뭐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첫 실험을 이렇게 아프리카 TV 통해서 이제 하는 만큼 저는 저대로 이렇게 준비해 온 거, 이렇게 좀 또 열심히 여러분하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뭐 그렇게 이제 할게요. 지금 좀 많이 달라졌죠? 제가 보통 그 시사 방송할 때는 제가 그 집에서 이렇게 방에서 그렇게 이제 단촐하게 그렇게 이제 했는데, 뭐가 좀 그림이 좀 나오죠? 지금 이 뒤에 보면은 스튜디오 분위기도 이제 나오고, 뭐 좀 그림이 이제 나오고, 오디오도 상당히 뭐 좋아졌다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아마 뭐 시청하시는데 좀 달라지고 뭐 좀 이제 그랬을 것 같고, 아무튼 좀 전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이게 그림이 되는 모양이 나는 그런 상태에서 좀 이제 합니다. 채팅창이 좀 어수선할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공지 올라가고 뭐 그래가지고 뭐 너도나도 뭐 이제 들어오니까는 좀 이제 어수선하긴 할 텐데,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뭐 인문학 얘기하면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듣자 하고 남을 거고, 이거 좀 나하고는 아니다. 난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또 나가고, 아마 이제 그럴 테니까 조금 이제 시간 지나면은 진도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이제 정리가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될 겁니다. 아무튼 제가 뭐 이제 각설하고 인문학 여러분들 코스모스 사랑님은 그냥 전에보다 더 훨씬 핸섬해졌다고 그러시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한꺼번에 시청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누가 누군지 막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엄청 이제 많아요.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마 내일 재방송 또 올라갈 거고요. 지금 나가셔야 되나 보네. 길게 못 보고. 지금 재방송 올라가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방송국 게시판에 또 공지를 이제 해 놓을 거예요. 유튜브에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 예. 제가 사전에 좀 조사 좀 할게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인문학 강좌 들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인문학 강좌 어디 뭐 다른 데서 뭐 구청에서 하는 거든 무슨 뭐 어디서 하는 거든 어디 가서 아니면 그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 거든 간에 인문학 강좌 들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 EBS, 예, EBS나 뭐 생각보다 많으네. 상당히 많으시구나. 학교도 좋고 뭐 구청에서 하는 거 무슨 도서관에서 하는 거 들어본 분들이 많으시구나. 그러니까 다 지금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인문학 강좌, 인문학에 대해서 강신주 박사 코트 들어보셨어요? 최진석, 최진기, 그 인문학 스타 강사들 이름들 뭐 막 나오네. 예. 아무튼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뭐 인문학 강좌 다 경험도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인문학이 뭐다 다 알고 오신 분들 뭐 많으시니까, 예, 지대 논략, 예, 그것도 아무튼 예, 다들 반갑고, 예, 환영들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투표 지금 열어놨거든요. 투표 열어놨으니까요, 투표도 참여들 해주세요. 투표에 이따 내용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왜 느닷없이 저런 투표하냐 뭐 질문이 있으실 텐데, 다 이따 내용하고 관련이 된 거니까요.
그 투표도 좀 참여를 해주시면 이따 그 투표 결과 그것도 또 중간에 또 끝에 또 이제 말씀을 뭐 드리는 거로 이제 할게요. 이제 그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갈까요? 일단 그 오실 분들 뭐 지금 계속들 뭐 들어오시고, 예. 오늘 그냥 처음 온 분들이 그냥 채팅창을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지금 뭐야, 고정 시청자들은 지금 채팅창에서 완전히 죽어버렸네.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강의를 제가 제 얘기를 아마 한 60분 정도 제 얘기 그렇게 할 겁니다. 60분이나 길어야 70분 그 정도, 한 6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 올리신 거, 또 질문을 올리신 거, 그런 거에 대해 답하는 시간도 또 뒤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하는 내용 관련해 가지고 채팅창에 올리시면은 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따가 중간이나 끝에 또 이제 답을 뭐 해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할게요. 예. 오늘 주제가 대답하지 않을 권리니까 투표에 대답을 안 하시겠다고요? 그것도 또 말이 되네. 제가 그러면은, 예,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예, 지금 오시는 분들도 다들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예, 빨리빨리들 들어오십시오. 기왕이면 처음부터 들어야 이거 전체 이해가 이제 잘 됩니다. 예. 먼저 화면 이제 뭐 보시면은 오늘 제가 얘기하기로 한 주제가 저렇게 지금 잡아봤어요. 대답하지 않을 권리. 이렇게 이제 잡았거든요. 저게 이제 무슨 소리냐 도대체 뭐 궁금해하는 분들이 뭐 많으시더라고요. 대답, 답변,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을 때 나한테 뭐 말 그대로 내가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는 답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런 자유가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론 들어가면은 이제 그 얘기구나. 아마도 뭐 이렇게 이해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예. 왜 이제 인문학인지 저 얘기부터 좀 이제 드려볼게요. 인문학. 아까 그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인문학이 뭐냐 뭐 이런 거부터 뭐 질문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인문학이 뭔지 그거부터 설명할 시간은 좀 없습니다. 좀 이거부터 할 시간은 없고 그거는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좀 이제 알아보시고 그 다음 얘기부터 제가 이제 하는 거로 이제 할게요. 우리가 이제 왜 인문학을 이제 얘기를 하느냐 그 질문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인문학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느냐. 뭐 요즘 이거 인문학 이제 유행처럼 뭐 번지지 않았습니까? 곳곳에서 인문학 얘기를 해요. 뭐 인문학 스타 강사들도 많이 뭐 등장을 이제 했고 인문학 책도 많이 팔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텔레비전에서도 또 구청에서도 도서관에서도 뭐 곳곳에서 인문학 강좌 한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지금 인문학 얘기들을 하느냐. 아마 제일 공통점은 저런 걸 겁니다.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살기가. 우리 이제 사는 게 우리 그 삶이 참 이게 팍팍하고 사는 게 참 힘들어졌다. 그 얘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사는데 또 어떻게 발버둥 치면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신자유주의 이 경쟁 체제 속에서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참 사는 게 이제 힘들다 하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들을 이제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사는 게 도대체 이렇게 힘든 건가 원래?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잖아요. 사는 게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당장 5년 후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 건지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참 이제 불안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나는 잘 살고 있는 건지 나를 돌아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돌아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하고
그렇게 이제 만나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2015년 대한민국에서만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그래가지고 왜 사는지, 나는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에 내내 계속 이제 됐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흔히 이제 고통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 인간들이 겪는 삶에서 이제 고통, 어려움 같은 거. 이거는 사실 인간의 그 역사가 시작된 이후 내내 계속이 됐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뭐 새삼스럽게 부딪히고 있는 게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고요. 여기 지금 조각, 제가 그림 지금 띄워놓지 않았습니까? 아주 유명한 조각 작품입니다. 라오콘 군상이라는 그런 이제 작품인데요. 라오콘 군상. 예, 헬레니즘 시대에 그 인간의 고통을 표현한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런 이제 작품입니다. 라오콘 군상. 이게 기원전 한 뭐 50년에서 150년 전 사이 그 무렵에 이제 만들어진 작품일 거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발견은 꽤 늦게 됐어요. 그 저기 그 밭에서 밭에서 그게 1500년 1506년인가 서기 그 무렵에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게 이제 그 헬레니즘 시대에 그 인간이 받는 고통을 잘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듣는 이제 작품이거든요. 뭐 저 라오콘이 누구냐 하면은요. 라오콘이 그 헬레니즘 시대에 그 트로이하고 이제 그 그리스가 이제 전쟁을 했잖아요. 그 트로이의 이제 사제가 저기 있는 그 라오콘이었어요. 라오콘. 그런데 그 트로이 목마 여러분 아시죠? 그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 그 그리스에서 군인들을 트로이 목마에 숨겨가지고 이제 트로이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라오콘이 그거를 알고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기 그리스 군인들이 숨어 있으니까 절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런 계획을 만들었던 게 신들이었거든요. 신. 그래서 신들이 라오콘한테 아주 노여워했어요. 그 저자 때문에 다 망쳐버렸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런 벌을 내린 겁니다. 라오콘한테. 신의 뜻을 거역을 했다. 그래가지고 저런 벌을 내린 거예요. 뱀을 풀었어요. 뱀을. 독뱀을 풀어가지고 저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게 라오콘의 아들입니다. 보세요. 라오콘의 아들 한 명은 이미 뱀한테 물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뱀이 이미 몸을 휘감은 상태에서 아버지 라오콘을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미 라오콘, 아버지 라오콘도 이미 뱀한테 휘감긴 상태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너무도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라오콘은 질문을 합니다. 신이시여,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신에 대한 원망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이게 단지 라오콘 얘기가 아니라 이때 헬레니즘 시대에 그때 이 알렉산드로스 그 원정 때문에 폴리스들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주 외로워지고 폴리스가 파괴되니까 공동체가 해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로워지고 무력해지고 약해지고 의지할 데가 없어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들을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콘의 군상은 바로 그 헬레니즘 시대에 좌절하고 외로워야 했던 그런 나약한 인간의 군상들을 표현을 한 그런 이제 작품입니다. 과거 이런 고대 시대의 인간들의 고통, 지금의 고통,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의 인간들이 이 경쟁에 내몰려서 겪는 고통, 삶에서 어려움 겪으면서 겪는 고통, 본질에서는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 그 고대 사회에 노예제라는 게 있었죠. 선사시대부터 노예제. 아테네 인구의 40%, 로마 인구의 25%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를테면 가축이나 재산에 불과한 거였습니다. 그 노예 소유자, 주인한테 가축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철저하게 예속이 된 그런 운명, 그런 삶. 그들 역시 인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
그 인간의 고통. 그 이후로 인간의 그 역사가 전개되면서 그러한 고통은 인간의 그 역사 속에서 내내 계속이 되어왔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결국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든 삶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견딜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인문학을 만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여기저기서 다 인문학이다, 인문학한다, 인문학 강의 있다 하니까 막 인문학에 대한 또 오해, 편견 이런 게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인문학 관련해서. 인문학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 크게 그 두 가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인문학을 개인주의로 생각하는 것 또는 도덕적 댄디즘으로 생각하는 경향. 이건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문학을 개인주의,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무시하고 자기 혼자 자기만의 세상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한테만 몰두하는 거, 그게 인문학으로 생각하는 거. 전 그건 아니라고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인문학이라는 거는 세상, 세계,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 이것과 분리가 될 수 없는 거고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개인주의하고는 무관하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그 댄디즘이 뭔지 아시죠? 댄디즘이라고 하는 거는 저거예요. 그 19세기 초에 그 프랑스나 그 영국에서 유행했던 그 이제 사조인데, 그 일부 그 상류 사회에서 좀 이렇게 막 그냥 거들먹거리는, 좀 그럴듯해 보이는 아주 그냥, 치장하고 좀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게 이제 댄디즘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일종의 도덕적 댄디즘으로 생각하는 거는 뭔가 인문학을 하면 고상하지 않을까, 멋있어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는 너 어디 가니 물어보면 나 인문학 강의 들으러 가 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너 무슨 책 보니 하면은 나 요즘 인문학 책 읽어 하면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나 오늘 뭐 강화묵에 뭐 강의 뭐 들었어, 책 봤어 하면은 그러면은 뭐 그럴듯해 보이고 좀 이런 거. 이를테면 그 정신적 귀족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댄디즘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있어 보이려고 고상해 보이려고 하는 게 그게 인문학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처럼 결국은 인문학이라는 게 나를 돌아보고 윤리적인 탐색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세상의 현실로 나가는 나. 이거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주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오해는 괜히 인문학 하면은 이 슬프고 참 우울하다. 이런 거를 이제 떠올리는 거. 이것도 이제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사는 게 빡빡하고 어려우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이 인문학으로 많이 들어온다. 인문학적 성찰을 한다.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저렇게 떠올리는 거죠. 우울한 거 아니냐? 참 어두운 거 아니냐? 슬픈 거 아니냐? 인문학은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물론 시작은 우울하고 슬프고 힘든 데서 출발을 하지만은 결국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고서 용기를 갖고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는 그 열망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열망이 살아 움직이는 거. 그것이 바로 인문학의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저 높은 산맥이 있어요.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이 있다고 하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면은 폐활량을 키워야 됩니다. 폐활량이. 그거 이악 물고 나는 하겠어, 넘겠어, 오르겠어 의지만 갖고 그것만 가지고 오를 수 있지는 않죠. 자기를 훈련하고 단련시키고 자기를 키워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를 만들 때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은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 세상에 저런 에베레스트 산처럼 그 높은 올라야 될 그런 것이 그것이 삶이라고 했을 때 그 삶의 산맥을 등정을 해야 됐는데 좀 더 힘 있는 나, 좀 더 단단한 나,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세상으로 가겠다는. 저는 그게 바로 인문학이다. 인문학의 정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묻게 되는 거는 저런 겁니다. 나는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이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우의 얘기입니다. 희망의 철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가? 중요한 것은 희망을 배우는 것이다. 나를 묻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군지를 알고자 합니다. 인문학에서는. 그런데 그것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희망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나를 묻고 나에 대한 질문을 던지되 결국은 그 과정에서 희망을 만들어내고 희망을 키우면서 가는 나. 그것이 인문학입니다. 그림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개의 지금 그림이 있습니다. 수잔 발라동, 제가 어느 것이 진짜 수잔 발라동인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잔 발라동은 그 프랑스의 그 여류 화가입니다. 1865년에 태어나서 1938년까지 살았던 프랑스 여류 화가입니다. 3명이 3개의 그림이 나옵니다. 3개의 그림에 나오는 인물이 모두 다 수잔 발라동입니다. 3사람이. 첫 번째 그림. 여러분 르누아르 아시죠? 유명한 화가. 그가 그린 수잔 발라동입니다. 2번째 그림. 로트렉이라는 화가가 역시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린 수잔 발라동입니다. 그런데 이 2 그림은 수잔 발라동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첫 번째 그림, 르누아르 그림 보면은 수잔 발라동이 20대 초반일 때 그림입니다. 아주 예뻐요. 예쁘고 요염하고 그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이 수잔 발라동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여성이었어요.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녀도 하고 댄서도 하고 서커스 단원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여성치고는 너무 분위기가 환하다. 저건 발라동이 아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로트렉의 그림. 몇 살 더 먹은 후입니다. 20대 후반 수잔 발라동이. 그때 그림을 그린 건데 이건 또 너무 찌푸리고 있어요. 너무 그냥 인상 쓰고 있잖아요. 제목이 뭐 숙취라는 그림인데 너무 인상 쓰고 너무 그냥 갔어요. 아직 나이가 20대 후반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것도 발라동이 아니다. 수잔 발라동이 아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의 그림, 3번째 그림이 이거가 수잔 발라동이 직접 그린 자화상입니다. 수잔 발라동이 직접 자기를 그린 겁니다. 수잔 발라동은 나중에 화가가 됐어요. 자신이 이것저것 험한 일 하다가 모델이 됐거든요. 모델이 돼서 르누아르도 그림을 그려준 거고 로트렉도 그림을 그려준 게 다 모델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가 모델하면서 그림을 배워가지고 직접 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화상을 그렸어요. 앞에 그림하고는 다릅니다. 가장 수잔 발라동답습니다. 자기의 생각, 살아온 여러 가지 힘든 경험들 이런 게 녹아있는 표정 그리고 뭔가를 생각 속에서 뭔가를 응시하고 있는 저 표정 가장 자신다운 그림이다. 이렇게 평가를 이제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국은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규정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이거는 나와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타인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잘 알고 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림 하나 더 볼게요.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군프의 요하네스 군프의 그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자화상을 그리고 있어요.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데 거울을 보면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화상을 그리는데 진짜 나를 못 그리는 거예요. 진짜 나를 못 그려요. 왜냐하면은 나를 그리려면은 거울을 보고 이 캔버스에 붓으로 그려야 되는데 거울에서 눈을 떼는 순간, 그림을 그리려고 눈을 떼는 순간 나는 기억에 의존해서 나를 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붓이 내 또 얼굴을 가려요. 캔버스 위에서. 이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보는 거는 기억에 의존하고 거울에 비춰서 기억에 의존하고 붓으로 표현되는 나일 뿐이지 있는 그대로의 정확한 나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나조차도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다라고 규정하는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은 더군다나 나 자신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인물인지, 나의 정체성이 뭔지 그거를 참 판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돌아보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내가 누군지 잘 아세요? 자기가? 여기 뭐 채팅창에 보니까는 지금 그거 잠깐 안 보는 건데 뭐 잠깐 안 보는 거 맞죠? 맞는데 저 그림이 이제 상징하는 바를 읽어보세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돌아본다, 나를 성찰한다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죠. 사실은 내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숙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은 나 아닌 사람들이 내 밖에서 내가 누구라고 자꾸 규정을 하려고 그래요. 나를.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규정을 하려고 그래요. 나의 정체성을. 저런 겁니다. 당신은 어느 편인가?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당신은 누구냐? 당신 종북아냐? 당신 좌빨아냐? 당신 보수 꼴통 보수 아냐? 이런 식으로 나를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 아프리카 TV 하다 보면은 채팅창에 아주 수없이 나타나요. 갑자기 들어와서 BJ님은 보수예요, 진보예요? BJ님은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이런 질문들 껄핏하면 채팅창에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뭐 한마디로 나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뭐 당신 보수요, 진보요? 물어보는데, 근데 뭐라고? 완전히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 대답 안 해요. 그런 얘기예요. 자꾸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를 하나로 규정을 하려고 그래요. 양자택일식으로. 저는 그것이 결국 나의 정체성을 나의 밖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규정하려고 한다. 강요를 하려고 그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그거를 거부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강요하려고 하는 거, 나를 꼴통보수로 낙인 찍으려고 하는 거, 근거 없이 나를 뭐 종북이라고 낙인 찍으려고 하는 거, 우리는 그거를 거부를 할 권리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그 주제입니다. 제목과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을 권리, 답변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느 편이냐? 당신의 정체성은 뭐냐? 당신은 보수냐 진보냐 물어봅니다. 이거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답변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대답 안 한다는 게, 답변 안 하는 게 단지 침묵한다는 의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에 대한 대답을 피하고, 나는 이제 얘기 안 할래. 이러고 벗어난다는 거에 끝나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정체성도 갖지 않을, 어떤 정체성도 거부할 그런 권리가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갖지 않을 권리. 나는 어떤 정체성으로도 나를 규정하고 싶지 않다. 나는 보수도 아니고 나는 진보도 아니다.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정체성으로 나를 표현하고 싶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이 데리다가 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답변하지 않을 권리. 데리다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는 가족의 일원이 아니다. 나를 당신들 중에 하나로 간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데리다는 프랑스의 철학자죠. 프랑스 현대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었죠. 이 데리다의 이 같은 얘기는 저런 겁니다. 바로 저런 정체성을 거부할 권리가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떤 공동체에도 어떤 파벌이나 어떤 집단에도 속하지 않고 내 개인이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나의 자유를 지키면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나는 파벌 속에서, 집단 속에서 그 일원으로만 거기에 구속받으면서 그 속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만 살아가지 않고 나는 나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나를 잃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데리다가 얘기했던 답변하지 않을 권리, 어떤 진영으로부터, 집단으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나의 자유로운 정체성을 갖고 또는 어떤 정체성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의 얘기가 사실은 저 얘기입니다. 단지 질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나를 돌아본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문학에서 나를 돌아본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노티세 아우톤. 이거 누가 한 얘기라고 아세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흔히들 누가 한 얘기입니까? 채팅창. 소크라테스 말고 세종대왕은 아니고 그건 누구야? 세종대왕. 이순신 장난들은 그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보고 와서 한 얘기예요. 델포이 신전. 거기 신전에 가면은 거기에 저런 글귀가 써 있었다고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그걸 보고 와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뭐냐면은 알키비아데스라고 있었어요. 알키비아데스.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동성애자였던 거는 아세요? 아시죠?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동성애자였다는 거. 그건 많이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알키비아데스라고, 그 제자하고 이제 사랑을 했었어요. 나이 차이가 제법 났어요. 그 알키비아데스는 그때, 소크라테스하고 그 사랑을 할 때 한 17, 8 그 정도였다고 그러고 나이가.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연상 한 17, 8 더 나이가 많았어요. 거의 40 바라볼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제자였는데 사랑을 했었어요. 근데 영혼의 사랑이었습니다. 플라토닉 러브였어요. 그렇게 뭐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알키비아데스가 저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소크라테스하고 함께 이제 잠을 자고 났는데, 잠을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때
아버지나 형하고 자고 일어났을 때하고 마찬가지였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 알키비아데스를 사랑했던 거는 정신적인, 영혼적인 사랑이었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알키비아데스가 아주 예쁘게 생겼었다고 그래요. 미소년에다가 이 집안도 아주 빵빵해가지고 아주 그 부자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에 대한 욕심이 이제 있었어요.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를 하겠다고 이제 욕심을 부리는 걸 소크라테스가 말린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봤을 때 얘는 아직 정치할 감이 아니다. 너무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말렸어요. 그 얘기가 그 알키비아데스라는 그 책, 지금 뭐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말리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너 지금 정치하지 마라. 생각 바꿔 먹어라. 네가 정치하기엔 네가 너무 부족하다. 설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속편한 친구야. 부디 내가 하는 말하고 그 델피에 있는 글귀를 받아들여 가지고 너 자신을 알도록 하라. 그 델피 신전에 있었던 너 자신을 알라. 그거를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알키비아데스한테 정치하지 말라고. 정치하기 전에 너부터 좀 잘 돌아보라고. 그런 감인지. 그 얘기를 먼저 이제 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설득을 실패했어요. 알키비아데스는 결국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를. 그 사랑했던 제자를 포기하고,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근데 정치를 했는데 잘 못했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너 자신을 알라 얘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나왔던 건데요. 근데 흔히 저게 네 주제를 알라. 우리 그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하면은 네 주제를 알라. 네 주제를 좀 알아라.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 얘기가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너라는 주체가 너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너를 돌아봐라.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를 잊지 말고 너를 잘 돌아보고 네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인간인지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인지 이거를 좀 잘 살펴봐라.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 소크라테스는 그 영혼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영혼을. 알키비아데스한테 얘기했던 것도 결국 영혼의 얘기를 한 거였었고요. 소크라테스가 나중에 그 재판을 받은 것도 길거리에서 청년들한테 영혼을 일깨우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형당한 거 아닙니까? 그랬던 거였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재물이나 명예, 지위 이거 얻는 거에만 그냥 눈이 뻘겋고 그리고 정작 자기 영혼을 훌륭하게 만드는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 이거를 이제 비판했습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 영혼을 정작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 얘기를 했던 거죠. 얘기가 말이 조금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회에 한번 그 푸코 얘기 여러분들 한번 좀 파악을 하시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아요. 푸코가 그 미셸 푸코는 많이들 아시죠? 미셸 푸코. 자기 배려라는 그 용어를 이제 썼습니다. 자기 배려라는 게 바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했던 얘기. 나를 돌아보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인식하고 자기 배려를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그냥 인식만 하고 나를 인식만 하고 끝나버려요. 자기 인식은. 이게 데카르트가 그랬다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에서 끝납니다. 나를 인식하는 거. 그런데 자기 배려는 푸코가 강조하는 자기 배려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영혼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는 그런 거를 이제 의미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푸코가 말년에 이제 저 얘기를 해요. 말년에 이 자기 배려 얘기를 죽기 이제 몇 년 전에
84년에 푸코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81년, 82년 강의에서 이제 저 얘기를 이제 합니다. 자기에 대한 성찰, 자기에 대한 배려 얘기를 합니다. 푸코의 얘기는 저겁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를 누가 만드느냐? 나를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로운 영혼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게 만드는 거. 푸코의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중요한 게 저런 거라는 거죠. 그냥 중요한 게 나를 발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 나를 완성시켜 나가는 거, 그것이 정작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푸코의 자기 배려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참된 자율적인 주체로 탄생하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하고 이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데카르트는 많이 아시죠? 데카르트 하면 근대 철학의 아버지 뭐 그렇게 많이들 이제 아실 텐데. 푸코는 데카르트의 한계를 지적을 합니다. 데카르트의 순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뭐냐면 저거예요. 이제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인식하면은 데카르트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의심을 하고 이제 회의를 거듭하면서 나를 인식합니다. 데카르트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죠?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래,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데카르트.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저거예요. 일단 인식하면은, 내가 인식하면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변화시키고 이럴 여지가 없습니다. 푸코 얘기는 그겁니다. 데카르트는 그거는 끝나는데 그거로는 진실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푸코 얘기는. 왜냐하면 진실을 만나려면은 그냥 발견하고 나를 깨닫고 이거에서 끝나서는 진실을 내가 만날 수 없고 나의 변화가 있어야 그 진실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내가 달라져야, 그래야 내가 비로소 완성된 진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얘기를 떠올려 보죠. 세월호 얘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났을 때 우리 다 슬퍼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저렇게 다 수장을 시켜버릴 수 있는지 너무너무 분노를 했어요.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모든 국민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월호의 그 진실을 다 만났느냐? 우리가 진실을 만난 거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는 제대로 된 진실을 우리가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진실을 만나려고 한다면은 내가 변화해야 한다는 얘기죠. 내가 변화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변화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그렇게 일어난 거. 나는 도대체 그럼 뭐냐? 나는 너무도 무력하지 않느냐? 나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나는 뭘 했느냐?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결국 아이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몬 그 사회에 가담했던 게 나 아니냐? 나는 그 사회 속에서 도대체 한 일이 뭐냐? 결국 거기에 대한 성찰, 각성, 그리고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는 저런 아이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일이 또 방치가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서겠다. 그래서 세월호 집회도 가고 여러 가지 분노도 표출하고 항의도 표시를 하고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했을 때 이제는 내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더 이상 저런 참사가 없도록 내가 시민으로서 나서겠다. 이런 변화, 나의 변화를 가져왔을 때 비로소 진실은 완성이 된다. 나는 비로소 그때 완성된 진실을 만난다. 그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진실을 만나는 용기, 여기에 대해서도 그 푸코가 얘기를 했습니다. 파레시아라고 용어를 썼습니다. 파레시아. 파레시아라는 말이 이제 뭐냐 하면은요, 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한 거, 바로 이제 그거를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뭐 플라톤이라든가 또 이 크레온이라든가 하는 그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얘기했던 바로 그겁니다. 자기 믿는 바를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할 그런 어떤 권리, 이거를 바로 파레시아라고 그렇게 이제 푸코가 이제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택을 통한 용기 있는 선택, 용기 있는 실천, 바로 그것이 이제 파레시아입니다. 바로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 바로 저런 이제 파레시아, 이 진실을 위한 이제 용기, 바로 그것이 이제 필요한 시대다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 플라톤 같은 경우도 그 참조 디오니시오스한테 훈계를 했습니다. 감히.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로 그 건방진 훈계를 해가지고 미움을 사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을 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전해지거든요. 그렇게 자기의 위험,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고 그거를 걸고서 진실을 찾는 용기를 우리는 파레시아라고 이제 합니다. 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칸트가 얘기한 그 계몽, 이것과 같은 맥락의 같은 의미의 이제 얘기입니다. 칸트가 얘기한 이제 계몽이라는 거하고 사페레 아우데, 칸트의 그 얘기, 감히 알고자 하라, 이렇게 이제 뭐 번역들을 이제 하죠. 감히 알고자 하라, 감히 알려고 하는 용기를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계몽, 칸트가 얘기하는 계몽의 의미가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말고 나의 용기로 알려고 하라, 그 얘기인 겁니다. 나의 용기로 알려고 하라. 칸트의 묘비명에 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 차례 또 오랜 시간 성찰하면 할수록 더욱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경탄과 경외심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란 내 머리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칸트 묘비명에 쓰여져 있는 그런 이제 글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도덕의 법칙. 나의 도덕을 내가 만들어 나간다. 그러니까 얘기가 쭉 일관이 지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결국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도덕을 내가 만들어 간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 가고 나의 힘으로,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알려고 하는 나의 용기, 바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코가 얘기했던 파레시아나 칸트가 얘기했던 계몽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진실을 만나기 위한,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나가는 나의 용기, 바로 그거를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일관된 흐름을 같이 하는 거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진실의 용기를 실천하고 살았던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 장면, 이 화면에 나오는 저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던 그림일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드는 순간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당시 그 그리스의 청년들을 선동을 했다, 그런 죄목으로 시민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배심원단한테 독배를 듭니다. 동료들은 진작에 와가지고 그의 탈옥을 권했습니다. 내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울 테니까, 우리가 도울 테니까 빨리 탈옥을 해라. 당신은 죽는다. 하지만은 소크라테스는 그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나는 철학자다. 철학자가 그럴 수는 없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독배를 들었습니다.
옆에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슬퍼요. 저기 플라톤은 고개를 숙이고 고개 저 떨구고 있는 게 플라톤입니다. 저 끝에. 플라톤, 그 제자 플라톤은 아주 낙담할 대로 낙담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표정은 너무도 슬픕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만은 여전히 그 동료들한테, 제자들한테 철학가의 자세, 철학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선고받고 시민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얘기입니다. 나는 죽으러, 여러분은 살러 갈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은 일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신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분명치 않습니다. 자기가 사형을 선고받고 곧 독배를 들게 될 운명에 처했지만은 결국은 누가 옳은지, 누가 더 좋은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는 지금 알 수 없다. 너무도 당당한 바로 그런 얘기들을 마지막으로 남겼던 겁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푸코가 얘기했던 자기 배려, 새로운 영혼을 갖는, 영혼을 지키는 자기 배려, 또 파레시아, 진실의 용기, 이거를 다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였다. 그 용기의 모델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진실의 용기를 위해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저겁니다. 그러면은 다르다고 과연 얘기할 그 용기가 있는가? 나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하고 나하고 달라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주장하는데 힘센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는 사회의 다수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달라요. 그러면 자신 있게 나서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 몇 개 사진들이 있습니다. 저기 제일 위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동성애자 파리네요. 예, 동성애자들 그 시위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양심적 변혁 거부자들의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일본에서 그 원전 반대, 그 집회하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다 다르다고 말하는 그 사회의 가치가 무엇이든 간에, 사회를 주도하는 가치는 무엇이든 간에 다르다고 말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뭐냐 하면은 다르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고 다양한 것일 뿐입니다. 다르다고 나쁘다는 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옳다고 우리 사회에서 얘기가 되지만은 우리가 지금 오늘 옳다 또는 이거는 틀리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던 거, 이런 게 훗날에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옳고 지금 그러다고 사회에서 얘기되는 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일 뿐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이후 다르게 평가되는 예는 너무도 많습니다. 과거에 중세 갈릴레오라든가 브루노라든가 지동설 얘기했죠. 지구가 돈다고. 갈릴레오는 결국 침묵을 지키면서 목숨을 부지를 했고, 철학자 브루노는 끝내 자기 소신을 얘기하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틀렸다고 얘기했지만은 결국 역사는 그들의 얘기가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흑백 결혼이 금지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 그 무지개 깃발, 요 며칠 좀 떠들썩한 얘기죠. 이게 제가 백악관 그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해온 사진들입니다. 이게 백악관 홈페이지입니다. 오늘 그 백악관 홈페이지.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려고 안 들어가던 백악관 홈페이지까지 들어갔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저 무지개 깃발이 저렇게 아주 크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백악관에 그 무지개색 조명, 이 사진을 또 걸어놨더라고요. 백악관에서 엄청 지금 강조를 부각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이게 무지개색이 나온지 아시죠? 무지개색이 상징하는 거. 이번에 그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 합법 판결이 났습니다. 동성 결혼 합법 판결이 났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국의 승리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백악관이 무지개 깃발을 걸고 무지개색 조명을 내보냈어요. 무지개라는 것이 상징하는 게 뭐죠? 다양성이죠, 다양성.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성. 그래서 그 성소수자들이 바로 저 무지개 깃발을 사용을 하곤 했었죠. 백악관에 걸렸습니다. 무지개색 조명이 백악관에 내리깔렸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낯설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동성 결혼 합법? 안 받아들일 겁니다. 사회 통념상, 정서적으로 여전히. 그런데 이미 그 21개국에서 합법화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 같은 경우도 저건 말이 안 돼. 뭐 종교적인 신념에서든 무엇이든 간에 보수적인 사고에서든 그러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더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 지금의 얘기가 그때 얘기는 아닐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서 흑백인종 간의 결혼, 이게 합법화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습니다. 흑인하고 백인이 결혼하는 게 불법으로 처벌받았던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조차도. 1958년에 그 러빙 부부 그 사건이 아주 그 역사적으로 남았었던 사건이었는데, 이 러빙 부부가 남편 이름이 러빙이에요. 그리고 부인이 이제 결혼인데 흑인 백인 결혼이었는데, 미국 그 17개 주인가 그 주에서는 그렇게 피부색이 다른 인종이 결혼을 하는 거는 불법으로 돼 있었어요. 법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1958년에 그 두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지금은 참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흑인 백인이 결혼했다고 해서 그게 불법으로 징역을 살아야 되는지.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1967년에 비로소 합헌 판결이 내려집니다. 위헌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걸 금지하는 거는 위헌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흑인하고 백인이 결혼하는 게 합법화되는 게, 전면적으로 합법화되는 게 1967년에 비로소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데 그때는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지금 옳고 지금 틀리다, 지금 잘못된 거다 하는 거는 지금 이 시점, 지금 시대에서의 얘기입니다. 더 시간이 지난 이후 그 평가가 어떻게 나타날지, 이거는 또 전혀 별개의 얘기인 겁니다. 아마 그 시대가 지난 이후에 그때 가서 이제 평가가 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때 1958년에 그 러빙 부부 징역을 선고하면서 그때 판사가 했던 얘기가 저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인종마다 다 떼어놨는데, 인종마다 다 다른 대륙으로 떼어놨는데 그거를 합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다. 지금 생각하면 참 납득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시절에는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동굴의 비유 얘기를 제가 좀 드릴게요. 이 플라톤의 그 국가 그 7권에 나오는 이 동굴의 비유 이제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한테는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진실의 용기를 가져야 된다. 얘기를 했죠. 결국 부딪히는 거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이 동굴, 이 플라톤의 그 국가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동굴 속에 죄수들이 갇혀 있어요. 동굴 속에 죄수들이 갇혀 있고, 이 완전히 포박을 당해 있습니다.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쇠사슬로 이제 묶여 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고개를 못 돌려요. 앞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이 죄수들은 이 자기 눈앞에 있는 그 그림자,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다른 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묶여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우연하게 동굴 밖으로 나갈 기회를 얻었어요. 동굴 밖으로 나가보니까는 환한 세상이 있어요. 그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는데 해도 있고 밤에는 별도 뜨고 새도 있고 꽃도 있고 그런 세상이 밖에 있어요. 그거를 보고는 이 밖에 나갔던 철학자예요. 그 사람은 철학자인데 들어와가 자기 동료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려고 돌아옵니다. 자기 혼자 거기서 잘 살면 되는데 그 환한 세상을 알고서 그러면 되는데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 동료들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얘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야지.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동굴 안으로 돌아와서 이 죄수 동료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화를 냅니다. 네가 정신이 이상해졌다. 이 사람이 내민 손을 뿌리칩니다. 네가 밖에 나갔다 오더니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래가지고 믿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동굴 안에 갇혀있던 동류죄수들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 자기 눈앞에 보인 거, 이것만이 전부다. 이것만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어리석은 삶을 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세상을 보고서 동료들한테 진실을 알리려고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손을 내미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그 내민 손을 뿌리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인지, 그거에 대한 삶의 이제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테렌티우스, 그 로마의 그 이제 희곡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노예였는데 그 주인이 이 사람의 그 재능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풀어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의 그 아주 그 유명한 이제 희곡 작가가 이제 됐는데 그의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인간적인 것 중에 나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그 사람들, 세상의 그 사람들, 인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나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로 이게 인간에 대한 이제 표현인 거죠. 인간의, 내가 같이 사는 사람들의 문제, 이거를 곧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그 인간의. 에르스트 블로우의 얘기입니다. 가장 깊은 것을 생각하는 자는 가장 살아있는 것을 사랑한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전합니다. 가장 깊은 것을 생각하는 자. 제가 오늘 그 인문학 강좌에서 얘기했던 것이 그런 거였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는 더 깊은 나를 생각을 하는 거. 나의 더 깊은 부분을 들여다보고 더 깊은 것을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왜 그런 건가?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저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인문학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더 깊은 생각, 더 넓은 생각을 하는 거, 더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는 거, 더 나은 삶을 위하고 당연히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그런 이제 노력의 어떤 과정이라는 거, 그런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인문학 강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해봤습니다. 지금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처음에 이렇게 왔던 시청자들 중에 이거 뭐야?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골치 아프네. 아니면은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얘기네 하고 이제 나간 분들이 또 제법 이제 있고, 또 이거 뭐 상당히 들을만 하네, 좋은 얘기네 하고 또 끝까지 이제 시청해 주신 분들이 또 상당히 있고, 막 이제 그렇습니다. 당연히 인문학 강좌는 그렇습니다. 인문학 강좌는 이 내용이 와닿는 사람이 있고 전혀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냐 하면은 결국 우리가 이 사회를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건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사회, 내가 사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건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니까 저는 제가 하는 이 얘기가 조금은 더 와닿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이제 바람입니다. 앞으로 저의 인문학 강좌 계속 이어집니다. 2주 후에 또 일요일에 또 여러분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주제가 진보를 위한 인문학, 그런 주제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한테, 진보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인문학은 어떤 것인가? 어떠한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한 것인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 사회에서 진보는 실패를 하는지, 왜 우리 사회에서 진보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를 하는지,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합니다. 예, 그때 또 많이들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제 얘기는 여기서 좀 맺고요. 제 얘기는 이제 맺고, 여러분들 뭐 제 방송하는 동안에 채팅창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뭐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뭐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었으니까, 지금 뭐 윤하사랑님은 뭐 오늘 좋은 강의 너무 좋았다고 뭐 그러시고, 예, 추천 안 하신 분들 추천해 주세요. 제가 추천하는 얘기 한 번도 안 했더니 추천 안 한 사람들 많다고 그러네. 제가 평소에는 중간중간에 추천하라고 막 그냥 그러는데 오늘은 이게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안 했더니 그랬어요. 근데 어땠어요, 솔직히? 지금 뭐 좋다고 하는 분들은 채팅창에 막 이제 쓰고 막 그러시는데, 뭐 이거 계속 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한번 좀 의견 좀 올려보세요. 솔직히 이거 준비하려면 좀 상당히 공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유익하거나 좋은 뭐가 이제 돼야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계속해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별로면은 그냥 오늘만 하고 안 하고. 제가 뭐 좋다는 얘기만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또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그러니까는, 예,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예, 문화평론가님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건가 고민하게 되네요. 뭐 그런 말씀 주셨고, 예, 아까 너무 좋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계속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는 상당히 많으시네요. 유익했다고. 아프리카 TV에도 이런 게 있는 게 좋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지금 눈에 띄고, 계속 이대로 해달라고. 당연히 계속 해주셔야죠. 영원히 유익해집니다.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예. 그 투표한 그 결과 좀 볼까요? 투표 결과 볼게요. 나는 아까 했죠? 여러분들은 그 보수 진보 가운데 어느 한쪽의 편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냐 했더니, 이거 팽팽하네. 나는 어느 한쪽의 편이다. 246명, 45.7%고요. 나는 어느 편도 아니다. 292명, 54.3%. 이거 평소 제가 아프리카 TV 그 시사 방송할 때 느꼈던 분위기하고 또 좀 다르네요. 팽팽하네요. 오히려 나는 어느 편도 아니라는 분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러네요.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아까 어느 편이냐, 뭐 그런, 나의 정체성을 강요한다, 뭐 이런 얘기 제가 꺼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투표로 던져본 겁니다.
나는 꼭 어느 한쪽 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흔히 얘기하는 진영 논리. 나는 꼭 어느 진영이다. 보수나 진보나 이런 쪽에서 꼭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오늘 그 투표 통해서 시청자 투표 통해서 또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윤하사랑님은 오늘 그 인문학 강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강좌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질문이나 뭐 의견 조금 올려줘 보세요. 한번 좀. 노유진 정치 카페만 듣다가 이거 들으니까 또 새롭다고 인정하시고. 예, 별풍선 주시는 분들, 예, 감사드리고요. 예, 별풍선 감사드리고, 추천들도 다 해주시고요. 이건 뭐 질문이 워낙 많아서, 소울님은 인문학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 묘한 지금 현상이에요. 대학에서는 인문학을 죽여버리려고 하고, 취업에 도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인문학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막 있고, 대학에서는. 오히려 인문학은 대학 밖에 사회에서 이런 강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인문학 강의가 제일 활발하게 하는 게 대기업들이에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인문학 강의를 제일 열심히 하는 데가 대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이 인문학 강의 그 유행, 열풍이 뭔가 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인문학이라는 게 우리 현실의 고통, 삶의 어려움, 여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속에서 어떻게 살 건지, 또 우리들의 어떤 이 어려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바로 이런 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는 그런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 인문학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댄디즘이라고 뭔가 어떤 고상함, 정신적 귀족주의, 좀 이런 흐름 속에서도 많이 또 이게 유행을 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뭐 어느 거든 다 인문학 많이들 공부하고 얘기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인문학의 어떤 출발, 인문학이 원래 무엇이었던가, 이거는 좀 잊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필요하다. 전 그 얘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을 관용의 문제는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앞으로 그 이어질 겁니다. 이 인문학 강좌가 이어지면은 나중에 또 예, 폭풍의 별님은 인문학이가 너무 어렵다. 입문자용 책은 너무 겉핥기밖에 없고 겉핥기 수준 이상으로 가려면 뭘 해야 하나요? 예, 공감을 합니다. 막상 인문학이 공부하려고 해도 책 보려고 해도 참 이게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저는 그 당위정식으로 아주 보면 인문학 강의 중에 그런 게 많아요. 당위정처럼 입에 아주 그냥 쏙 넣게 한 알 속에 모든 걸 다 담아서 쏙 집어넣으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전 그건 별로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당위정을 입에 넣는 식으로 인문학을 접하는 거 별로 저는 권하고 싶지 않고요. 조금 힘든 과정이 저는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근데 다만 그 강의를 좀 의미 있는 강의를 잘 선택을 하고 그것으로 좀 이 지도를 그거에 의존을 하고 그러면서 좀 적절한 책을 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수박겉핥기 책 말고 적절한 수준의 자기한테 맞는 적절한 책 그리고 적절한 부분을 공부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오늘 이거는 이제 재방송이 또 나갈 겁니다. 재방송이요. 오늘 그 시청 못한 분들이라든가 또 늦게 들어온 분들을 위해서 바로 지금 재방송이 나가기는 지금 그건 좀 어려울 텐데 재방송을 내일 아침 정도부터 제 방송국에서 올리고 아무튼 재방송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그 방송국 게시판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방송들 그렇게 또 접할 수 있게 할 테니까요. 그거는 뭐 걱정들 마시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그 인문학 강좌에 대한 그 뭐 주문들이나 의견 같은 거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요. 오늘 방송 환경이 상당히 좋았죠. 이 그림이나 뭐 오디오나 상당히 뭐 스튜디오가 환경이 아주 좋아가지고 저도 아주 그냥 아프리카 TV 이제 감사를 드리고 아프리카 TV가 이렇게 좀 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정말 좀 이렇게 좀 품격 있는 그게 뭐 제가 해서 품격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품격 있는 어떤 영역 좀 이렇게 좋은 어떤 컨텐츠들 이런 게 다방면에 걸쳐서 많아지는 거 이런 건 저는 뭐 참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요. 수입이 있냐고요? 이거는 강연료 있는 강의는 아닙니다. 제가 원래 강의료 안 주면 강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처음으로 아니면 오랜만으로 강연료 주는 데가 없는 강의를 한 겁니다. 근데 정작 공은 준비에 공 들인 건 제일 많이 들었어요. 강연료 아주 그냥 두둑히 주는 어떤 강의보다도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은 시간을 투여하면서 준비하고 공을 들인 강의가 오늘 강의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돈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때로는 사람이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하지만은 사람으로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돈에서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돈 두둑히 주는 그런 강의에서는 봉투 꽉 채워서 주는 강의에서는 정말 제가 후다닥 준비해서 하는 강의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강연료 주는 것도 없는 이 아프리카 TV 강의에는 제가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그런 강의를 또 처음으로 또 하고 그런 거. 사람은 돈 말고도 다른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가장 큰 무엇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윤하사랑님은 인문학 강의 책도 출판할 계획은 없냐고요? 해야죠. 해야죠, 제가. 인문학에 관한 책을 언젠가는 낼 겁니다. 언젠가는 낼 건데, 다만 제가 너무 서두르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이 강의하고 책이 또 다릅니다. 그 깊이가. 이 책은 사실 제가 겁이 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인문학 공부를 지금 계속 부지런히 하고 있지만은 정말 인문학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가 깊이를 갖고 있는지 바로 그거를 제가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차근차근히 하되 그 대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원하는 그런 책을 좀 하기는 할 겁니다. 아까 그 별풍선 강연료 대신이라고 주셨는데 누구예요? 소대수 캐스터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강연료 대신이라고 하고 주시네. 감사합니다. 워너비님은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보는 미디어니까 제 노력이 박사님 노력이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소대수 캐스터님이 스포츠 BJ이세요? 아프리카 TV. 오늘 처음 뵙는데 감사합니다. 그냥 같은 BJ들끼리 그냥.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책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저 생각도 좀 해보긴 했어요. 이렇게 아프리카 TV 통해서 인문학 강좌 이어서 계속 나가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좀 보강을 해가지고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내면 어떨까? 그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 방법도.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제가 준비한 얘기들이 워낙 많거든요. 오늘 주제 관련해서도 제가 더 풍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너무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좀 쫓기듯이 한 면이 있어요. 오늘 굉장히 압축적으로 다이제스트로 그렇게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60분에 맞추려고.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한테 문자를 통하면은 더 풍부하게, 더 가슴에 와닿게 전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얘기가 그거를 전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굉장히 건너뛰기로 얘기가 된 게 많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더 풍부하게 해서 책으로 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오페라님은 2시간은 해야 되는데요. 그러시는데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2시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시간 아니라 3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늘어지거든요. 듣는 분들이, 시청자들이 또 이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의 한계라는 게 또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오늘은 60분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모르겠어요. 60분으로 또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막 그냥 너무 압축이 되는 면도 좀 있긴 해요. 소대수 캐스터님은 기회가 되면 스튜디오 와서 질문하고 싶다 그러시는데, 아프리카 TV에서 저런 아이디어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예 한 10명이라도 여기 같이 앉아서, 좀 이렇게 청중들 같이 한 10명이라도 앉아서 같이 하면 어떨까. 그 얘기도 이제 하시는데, 그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근데 워낙 밤늦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누가 와가지고 이걸 방청을 하겠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스티프님은 강의를 홈피에 올릴 거냐고요? 예,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방송국 게시판에 올릴 겁니다. 제가 방송국 게시판에 내일부터 재방송 보실 수 있는 그거 다 소개를 해 놓을 겁니다. 방송국에도 올려놓고 또 유튜브에도 더 좀 편집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유튜브에도 좀 올릴 겁니다.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예.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래요. 시청자 수가, 그 시사 방송할 때보다는 일단 지금 시작이네. 오늘 첫 방송이잖아요. 오늘 첫 방송이니까, 예, 페북에도 올릴게요. 페북에도 링크 시키고요. 첫 방송이니까 아직은 입소문이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나,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현재 340명, 오늘 최대가 800명, 아마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동시 접속자 수가, 일단 첫 방송으로는 뭐 그냥, 괜찮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직 뭐 입소문이 나거나 뭐 그런 단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겁다면 무거운 주제고, 무거운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저 정도 숫자 시청자들이 지금 끝까지 같이 하셨다. 뭐 그거 생각했을 때는 일단 첫 방송 치고는 뭐 선방했다. 괜찮은 편이었다. 일단 뭐 그렇게 좀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뭐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배너에 계속 등록시키면 시청자들, 제 콩콩도리님은 옷이 잘 어울린다고요. 감사합니다. 별 얘기 다 나오네. 이순신님은 방송하는지도 몰랐는데 운 좋게 들어왔다고요. 예. 2주 후에 또 합니다. 2주 후에. 2주 후에 이제 또 하고요. 그리고, 예. 아무튼 좀 오늘 첫 방송 했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 더 들어가지고, 유나사랑님은 두 번째 할 때는 예고편을 영상으로 간단하게 제작하면 어떻겠냐고요. 예, 그것도 연구해 볼게요. 뭐 티저 영상 같은 거, 그런 거 간단하게 제작하는 거 가능할지,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보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시사방은 제가 하던 건 계속 하는 겁니다. 유창선의 시사난타 시사방은 계속하고, 이거는 지금 인문학 특강은 일요일 밤에 격주나 아니면 월 1, 2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나갈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문을 위한 서적 추천. 마지막으로 인문을 위한, 갑자기 물어보니까 뭐 근데 그건 관심마다 참 달라요. 그건 좀 나중에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관심 갖는 게 뭐냐에 따라서 제가 추천할 책이 너무 이 편차가 이제 끝나기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저런 주제로도 한번 강의를 해야겠다. 그러면 아예 인문학 공부를 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인문학 독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인문학을 어떻게 접할 건가? 뭐 좀 그런 거 가지고 아예 강의를 한번 할까요? 그래가지고 책은 어떤 책을 보는 게 좋을지, 강의는 어떤 거 듣는 게 좋을지, 뭐 그런 거. 그런 것도 괜찮아. 그런 것도 한번 방법이 되겠네요. 예. 게시판에도 올려주세요. 방송국 게시판에도 인문학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질문 올리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의견이나 답 올리시면은 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선은 그 EBS의 인문학 강의도 좋아요. EBS 그 이 채널. 아프리카 TV하고도 제휴가 돼 있죠, 아마? EBS 강의도 괜찮은 것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뭐
서울시에서도 운영하는 게 또 있어요. 인문학 강의들 그 영상 올려놓은 거 그런 것도 괜찮은 것도 있고 강의들은 뭐 그렇고 예, 책들 같은 건 제가 나중에 또 그때 또 소개해 드릴게요. 예, 예. 지금 11시 거의 뭐 가까이 돼 가니까요. 오늘은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나가는 쪽으로 갈게요. 예, 추천 안 하신 분들 추천 마지막으로 챙겨주시고요. 예, 제 방송은 내일부터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제가 방송국 게시판에 안내해 드리겠다고 그랬죠. 페북이나 트위터에도 그 링크 걸 겁니다. 예, 예, 예.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얘기를 뭘 하면 되나? 뭐 제가 빠뜨린 얘기 없나요?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들죠? 예, 들판의 지다님 별풍선 감사하고요. 예, 아까 채팅창에 누가 올리셨는지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들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 얘기처럼 이 시간을 60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제 강의 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너무 이게 여유가 없이 너무 압축적으로 하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한 얘기를 몇 번의 강의로 나눠서 해도 되겠다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압축하고 생략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오늘 한 얘기가 이게 엄청나게 많은 지금 책들이나 생각들이 정리가 된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전해드린 그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다이제스트 하다시피 해가지고 전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내용을 몇 번으로 여러 번으로 끊어서 해도 충분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연구를 좀 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하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저도. 이게 사실 굉장히 엄청난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데, 이 한 번에 60분으로 하고 땡 하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오늘은 연습입니다. 처음 한번 이렇게 해본 거니까요. 한 학기 강의 내용이. 이순신님은 90분까지는 집중력 유지 가능하다고요? 90분까지는? 글쎄,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적당한 시간이 60분, 90분, 예. 글쎄, 90분까지는 가능할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책 강의 신청해도 되냐고요? 아무튼, 이 인문학 강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주문사항, 요청, 게시판에 그냥 자유롭게 올리세요. 자유롭게. 예. 제가 참고를 하게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예. 근데 시간이 이게 길어지면 조금, 좀, 늘어질 이런 위험도 또 있기 때문에 예, 수호 자유망치님은 너무너무 감동받았다고 예, 감사하고요. 예, 방송국 게시판에 여러분들 그 피드백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에 대한 반응을 주세요. 좋았다, 별로였다,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다. 그 게시판에 많이 좀 올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여러분하고 피드백이 돼야 됩니다. 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아프리카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방송국의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세요. 예. 그게 제 인문학 강의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반응이 있어야 저도 움직이니까. 저도 관심을 그거 가지고 접하고,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더 해야겠다. 그러는 거고, 별로 반응이 없으면은, 반응 없나 보다. 그냥 말아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여러분하고 피드백이 이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지금 들어오신 분 다시 보기 내일부터 가능할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11시 됐네요. 저도 여기 스튜디오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그 같이 해줬던 분들 이제 차 끊기기 전에 집에 가야 되니까 예, 여기서 이제 끝낼게요. 예, 여기서 끝내고 다음 강의는 마지막입니다. 7월 12일 2주 후입니다. 2주 후 일요일 밤 9시 30분에 합니다. 다음 7월 12일 일요일 밤 9시 30분입니다. 예. 예,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진짜 끝낼게요. 예,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해줘서 감사하고요. 예, 유창산의 인문학 강의 다음에 계속 이어지고 오늘 왔던 분들은 다들 그대로 또 와주세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새로 또 얘기 듣고 오는 분들 새로 또 오시고 예, 그렇게 해서 키워나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들 주무세요.